이제 그 폭발이라더라도 수도관에 관련된 파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 파열,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폭발. 그러니까 뭐 LPG나 뭐 도시가스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죠. 물리적 폭발은 보상하지 않는다. 수도관, 풍창. 자, 발전기 이런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자체는 보상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상하지만, 자, 뭐 지진 당연히 안 하겠고, 안 하겠고, 안 하겠고, 안 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재 보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 뭐가 있을까요? 화재, 낙뢰 다 보상하고, 뿌린 물이 TV에 스며들었다. 소방 손해가 되겠죠. 이웃집의 화재로 주택 내 가재도 불에 타서. 그러니까 화재가 어떤 경로로 발생했든 간에 그 화재로 인해서 직접 손해가 있으면 보상한다 이 얘기죠. 자,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가재 도구가 소실되었다. 자, 1번이죠. 자, 이거는 왜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중과실이니까. 고의나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는 거죠. 자, 화재 보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옆집의 화재로 맞고요. 벼락 비슷한 문제인데, 자, 수도관 파열, 물리적 폭발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자,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피보험자나 뭐 인적 관계는 고의나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건 제3자이잖아요. 채무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합니다. 자, 3번이 다르고요. 자, 장기화재 보험 주택물건입니다. 주택물건은 폭발이 보상이 되죠.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 보상이 되고요. 자, 보상되고 피난지는 5일이죠. 피난손해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기 변압기나 이런 거 전기 사고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이제 전기 사고 자체 이 기계의 손해 이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화재 손해는 보상해요. 화재는 원인 불문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네,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보험 기본서에 기술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화재 보험 이제 밑에 0.8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 비율이 올라가서 손해 곱하기 이렇게 올라가서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0.8을 해주는 이유는 그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0.8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화재 보험은요 공장과 재고가 제외가 되고 장기 화재는 재고가 제외되는데 우리 기본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다 0.8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는 안 됩니다. 재고는 어디든 간에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80% 뭐 부보 비율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일단 뭐 그 있긴 하니까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건물과 재고 자산이 있는데요. 건물은 가액이 1000이고 이제 가입금액 8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손해액이 얼마? 건물이 200이죠. 자, 그러면 자, 해설창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200만원 손해액에다가 어때요? 1000분의 800인데 분모에 0.8을 곱해줍니다. 재고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800이니까 800분의 800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고는요 이걸 하지 않아요. 0.8을 하지 않습니다. 그 1000분의 800이니까 80%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데 기본서는 이제 이 재고 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나온다면 설명 부족으로 뭐 어떤 글쎄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나 더 이제 이것도 시험 범위는 좀 벗어나 있지만 참고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발은 건물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죠. 자, 8천 가액이 2천이고 가액 금액이 8천이면은 2억분의 8천이 되겠죠. 손해액 1000이다. 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손해액 1000만 원에다가 요것도 이제 그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0.8을 해서 이게 500이 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도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200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데 요거는 손해액의 10%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1000만 원에 10이면 100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금액이 150이 됐다 이러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손해액의 10% 이내.
따라서 전체 합쳐서 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통운사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감을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계산은요 저 CFP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다 반영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화재보험 마치고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제 우리 실생활과 좀 더 연관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의 담보가 여러분 뭐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좀 알 수 있죠. 그 담보가 대인 배상 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고 대물 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플러스 보험이라고 좀 더 좋은 보험에는 자동차 상해로 가고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요.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이제 자차라고 그러죠. 자기 차량 손해 이렇게 담보가 6가지인데 3개, 2개, 1개 뭐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6가지인데 이거를 3개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요거는 책임보험이에요. 내가 배상 책임을 내가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 손해를 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보험자가 내가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화재 가입했다면 삼성화재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손해배상 보험금을. 그래서 책임보험이다라고 합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그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차에 대해서 이제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거죠. 이거 이제 재산이니까 물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보험. 요거는 재산은 아닌 거죠. 신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이제 원래 목적은 이거죠. 책임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생긴 보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운행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났다. 이 피해자인데 만일에 책임보험이 이제 책임보험이니까 나중에 책임보험이 나오는데 만일에 이 보험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고를 당한 사람도 운이 따라줘야 되겠죠. 이런 제도가 받침이 안 되면 좋은 사람,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고를 당해 보상을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도 다 보상이 되게끔 이제 보상해주는 거 책임보험 3가지. 상해보험이 이제 내가 다쳤을 때를 보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나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목적으로 한 담보는 가와 나가 되겠죠. 배상 책임보험, 대인 1, 대인 2, 대물배상. 네. 이 정도 완성도는 이제 그 우리 기본세 뭐 약간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는 다 소개되고 있지만 이 담보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이게 자배법이라고 줄여서, 가입이 강제된 거, 이게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동차 운행하면, 내가 뭐 그냥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다치면은 뭐 사고가, 그 정도가 심하지 않겠으나, 자동차는 어때요? 이거는 뭐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죠? 타인이. 그래서, 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피해자들이 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임보험의 담보가 뭐가 있느냐? 대인원과 대물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대인원과 대물이 책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그 가입 금액도 이제 나와요. 자, 대물배상은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가입하게 해도 되고 최소 2천 원 가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외제차도 많으니까 금액을 점점 올리는 게 추세잖아요. 그죠? 비싼 차가 많아지니까. 그러나 어쨌든 최소 2천만 원까지는 가입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보험 보상한도, 자, 담보는 대인 배상 1입니다. 1과 대물배상인데, 대인 1은요, 여기 이제 2017년 이전까지는 8,1,500이었어요. 그건 너무 작다. 그래서
1억 5천, 부상 3천만 원 최고입니다. 최고 한도. 후유장애 1억 5천입니다. 손해보험은요, 사람이 사망을 해도, 생명보험은 뭐, 가입한 금액이 지급이 되지만, 지급을 불문하고, 손해보험은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연봉이 10억이었던 사람하고 연봉이 아주 작은 사람과는 보상금액이 다른 거죠. 어쨌든 최고 한도입니다. 1억 5천, 3천만 원, 1억 5천.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는 사고의 여지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승객에 대한 보상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인2도 별도로 들어야 됩니다. 대인2를 1억 원 이상이다. 다른 시험은요, 이게 1억 원 이상이다, 1억 원 이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의무보상 한도의 대인원과 대물배상의 한도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영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에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 1억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격법에 가입을 의무하고 있는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 같은 말입니다. 자, 담보가 뭐뭐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담보, 대인원과 대물 2천만 원까지. 자, 대인원에 대한 한도, 사망의 경우 보상 한도, 최고 한도 1억 5천입니다. 대물은 1사고당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된다. 2천만 원까지가 의무다. 영업용은 1억 원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이상이다. 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뭐 손해사정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1차 시험 문제.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해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 칠 때 골프장 안에서 도는, 그죠? 구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차량은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네,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그리고 구종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구종건설기계.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가 뭐 6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뀐 지 엄청 오래됐어요. 자, 구종입니다. 구종. 그리고 이제, 가입 대상 제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나, 가입 대상 제외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내에서 미군 자동차 앞글자를 따서 구미 유외피 배우는 게 제일 건강에 좋습니다. 구미 유외피 이렇게 외우시면은, 네, 혹시 시험에 나오면 아주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자발적으로 나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 이게 임의 가입이죠. 가능합니다. 네. 자, 구미 UAP, 네, 미군 자동차.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미군 자동차가 있죠. 또 유엔 자동차 있을 수도 있죠. 또 외국인 있죠. 네, 뭐 필견인 자동차. 요 이제 구미 UAP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구종건설 기계입니다. 물론 기본서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타이어식이 노랗게 표시되는데, 이제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식은 이게 탱크 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타이어식 굴삭기는 바퀴가 있는 거죠. 바퀴가 있으면 자동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종에 들어갑니다. 타이어식 기준이나 타이어식 굴삭기. 요거는 이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어때요? 구미 UAP, 외국인 자동차는 예외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구종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네. 일단 구미 UAP는 네, 외우셔야 되고요. 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어때요?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어때요? 타이어식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자, 구미 UF에서 요거는 구에 들어가겠죠? 구내. 트랙터, 자, 타이어식,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트랙터는 이제 건설 구종에 안 들어가요. 농기계니까. 자, 강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 마치고, 자, 배상책임보험인데, 배상책임보험은요, 크게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강제보험이 뭐냐면은, 방금 봤던 자동차 책임보험. 예, 이제 사회 경제상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책임보험, 또 가스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하는 분이라든가 관련된 법에 적용을 받는 이 업체들은 다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보험이 있는 거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 이 종류 외우실 건 없고요. 이제 뭐 구분하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임의보험은요, 의사 배상 책임보험. 의사들 의료과실 생겨서 손에 배상 책임 많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다 이제 전문 직업이 많아요. 이 임의보험은요, 의사라든가 건축 설계사라든가 네, 좀 전문 직업, 뭐 회계사, 변호사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전문,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전문 직업은 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네. 앞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의보험은 강제가 아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제가 아닌 거. 강제보험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 강제가 아닌 게 임의보험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문 직업이 많다라는 얘기였고, 전문 직업을 따로 본 다음에 이 정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시설 소유 관리자, 예를 들어 스키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 나면, 그 스키장에 왔다가 스키 타다가 사고 났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놓으면 업체가 네, 리조트에서 보상이 되는 거죠. 자, 보관자 배상 책임보험, 네, 도구업자, 요건 이제 주로 공사할 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제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하는 거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자,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밑에 보면요, 그, 사고를 어떻게 접수하느냐. 사고를 인식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손해사고 발생 기준이 있고요, 배상 청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서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이 아닌 거, 전문이냐 일반이냐 이 얘기니까, 의사는 전문이죠. 네. 자, 배상 청구 기준이다. 일단 그 전문 직업은 다 배상 청구예요. 잠시 뒤에 설명드립니다. 1번은 이제 일반이니까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험기간입니다. 뭐 언제 가입해서 언제까지다. 이게 보험기간이다. 다른 말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책임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손해사고 기준은요, 이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 여기서 사고 나든 여기서 사고 나든 여기서 사고 나든 끝나기 하루 전에 사고 나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은 보상을 하겠다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청구기간은 보통 안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네, 이제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하면 여기서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죠.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 청구에도 돈을 준다 얘기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했느냐 그래서 사고 발생 기준이다. 또는 뭐 줄여서 손해사고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상 청구 기준은요, 조금 약간 복잡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서 청약하는 시점에서 요거를 이제 그 1차적인 보험기간이다 또는 보험계약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전문직업 배상 책임보험은요, 특히 이제 의사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가위를 남겨놓고 나중에 사고 난 이런 뉴스가 간간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사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청약을 할 때 과거 일정 시점으로 시작을 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물론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 과거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잡을수록 더 보험료를 더 내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만일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가위를 놓고 실제 놓고 뭐 발생한 시점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복된 기간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라든지 내가 길 가다 넘어졌다 이런 상해 사고는 그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만,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건축 내장재 잘못 넣어서 발생한 사고, 이렇게 의료 과실 사고 이런 건 장기간 잠복돼 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청약 이전부터 보상하는데, 어쨌든 이 기간 중에 청구만 되면은 청구되는 걸로 사고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청구되는 시점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동차 사고라든가 일반 사회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방 확인되니까. 그러나 전문 직업은 잠복 기간이 있어요. 언제 사고가 정확히 발생했느냐를 분간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전문 직업은.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전문직은 배상 청구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보험에서 명부책, 면책 보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는 뭐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부책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 뜻이에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보상하는 거는 법률상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네, 이제 민법상이죠. 손해방지 비용을 추가해서 주고,